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를 강의하는 백유성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EBS 다큐프라임에서 여러분 두 사람의 위대한 철학자들, 사상가들, 경제학자들이라고 부릅니다만, 아담 스미스와 칼 막스에 대해서 여러분 EBS 이 자본주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동영상 강의도 보시지만 EBS는 엄청난 돈과 취재를 해서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훨씬 더 흥미롭게 이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노동이 임노동, 즉 노동력이 일반 상품처럼 거래되는 그런 것이 자본주의 본질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사유재산을 통한 이 시장경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이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라는 내용들도 EBS 다큐프라임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저도 강의에 그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본주의는 물론 동유럽을 위시한 많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던 국가들이 이 경제에 실패하고 망하면서 이렇게 사회주의가 몰락한 다음에 자본주의가 우위에 서 있어서 자본주의의 장점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본주의도 역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시청하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저술하기 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여러분 저술했다는 그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훨씬 더 국부론보다는 이 참 중요한 저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감정론에서는 자선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 도덕감정론 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비판한 사람들로서는 아담 스미스와 칼 막스, 그죠? 칼 막스는 자본주의는 이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경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것도 유럽의 식민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장 많은 해외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해외 식민지에서 많은 자원을 수탈해 와서 자기들이 그걸 가공해서 식민지에 더 높은 가격으로 인도 같은데 팔고, 이렇게 해서 식민지 부와 자원을 수탈해 와서 본국의 경제를 부흥시킨 이런 시기가 18세기, 17세기 말 18세기 이럴 때이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독일은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지 못했죠. 그래서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또 이 전쟁을 일으켜서 패하게 되고, 이 독일이 패한 다음에 엄청난 전쟁이 패하면 어떻습니까?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된다. 자,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임진왜란, 그 다음에 임진왜란, 청나라가 우리 쳐들어온 그런 이런 사례들 조선시대에도 있죠. 예?
그런 시기에 보면 여러분 지금 석촌 호수에 가면 삼전도 비 있습니다. 남한산성 영화 보셨죠, 여러분? 남한산성. 청나라의 이 황제에게 조선의 임금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을 한 그런 이 전쟁, 참 전쟁에 피하면 항복한 그런 사례죠. 그래서 청나라의 황제의 공덕을 기리는 비를 삼전도에 씌워 놓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에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삼전도 비 있습니다. 그죠?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보물들을 빼앗긴다. 금은 보화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노동력이 있거나 젊은 여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다. 그죠? 과거에는 젊은 여성들이 그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여성들을 데려가서 이 노예처럼 부리고 또 아기를 낳아서 그 낳은 자녀들까지 노예로 사용하면 노동력이 정대되죠. 그죠? 이런 것들. 이 포로로 많은 사람이 잡혀간다. 그죠? 이런 것들처럼 이 참 전쟁에 패하면 어쨌든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독일이 1차 대전에 패하고 나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되고 그것이 독일 경제를 망가뜨리는데 인플레 되는 거죠. 물가가 뭐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1달러가 독일 마르크로 엄청나게 수억 마르크가 될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 그래서 1차 대전 당시에 미국만 어떻습니까? 호황, 전쟁에 참전도 안 하고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 드러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영국 출신의 케인즈, 아담 스미스 막스는 지난주에 8주차 7주차니까 지난주 강의에서 아담 스미스 막스에 관한 EBS 다큐 프라임을 여러분 보셨을 테고 이번 주에는 이 강의에는 없습니다만 케인즈와 하예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 아마 5월 11일경에 지금 오프라인 강의 개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8주차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서는 여러분 마지막이 되기를 저도 기대해 본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얘기했던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영국 출신의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케인즈는 이 거시경제, 화폐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국가의 재정정책 이런 것을 강조했던 경제학자 케인즈죠. 케인즈가 있고 케인즈도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순기능만 맡겨두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케인즈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실업률을 낮추고 적극 개입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미국이 대공황에 왔을 때 뉴딜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뉴딜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된 것도 바로 케인즈의 경제학이죠. 경제학이다. 이 케인즈는 이런 자본주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완화시키고 이 자본주의 결정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경제학자입니다. 하예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인데 미국에 와서 이 대학 교수로 생활을 했고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공동 수상하게 되는데 하예크는 이 케인즈가 풍미하던 하예크는
상당히 그 장수했는데 케인즈는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죠. 2차 대전 2차 대전 종전기에 이제 케인즈는 이렇게 고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케인즈의 뉴딜 정책 같은 이런 것들은 케인즈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부 규모가 커지겠죠. 계속 커진단 말이죠. 하이에크는 이 정부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대단히 비판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죠? 학자다. 그래서 케인즈와 하이에크에 관한 이 논쟁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 이 하이에크는 정부가 지나치게 커져서 이 정부의 규제라든지 커지면 그것이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우리가 시장을 그래도 시장 기구가 가장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장을 믿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경제학자가 그 하이에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 스미스, 칼 막스, 케인즈와 하이에크 네 사람의 이 걸출한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완화시키고 해결책을 제시한 위대한 학자들입니다. 여러분 EBS 다큐 프라임 때 동영상도 보시지만 이 책을 보시면, 또 아니면 이 인터넷에 하이에크와 케인즈를 찾아보시면 하이에크와 케인즈가 어떤 경제 정책을 주장했고 어떤 그 경제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명의 걸출한 경제학자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주 강의는 EBS 다큐 프라임에서 이 5부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 쪽지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본주의의 이 부정적인 측면들을 완화할 수 있는 복지 자본주의에 대한 다큐 프라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 자본주의,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도 자본주의입니다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의료보험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돈을 엄청나게 내야 되고, 빈곤층, 이 노숙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보험 가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자기 개인 치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검사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전 국민 의료보험,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약국에 가서 약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저렴할 때도 있죠. 이런 것처럼, 그죠? 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코로나19 감염자, 그 다음 많은 사망자를 내는 이유도 바로 이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다면 미국의 부정적인 면들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을 반대한 이런 정책을 채택해가지고 지금 대단히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는 원래 이 부동산 개발 업자입니다. 뉴욕에 이 부동산, 뉴욕의 이 땅, 이렇게 제대로 개발 안 된 땅들을 헐값으로 사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팔고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자기 아버지가, 트럼프의 아버지는 원래 건설업자였죠. 한국에도 여러분 그 산림출판사에서 트럼프의 자서전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그 책을 읽어보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방위비 협상하는데도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쉽게 자기 본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고요. 협상할 때는. 얼굴이 두꺼워야 상대방이 내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 장사로 유명한 사람이 중국 상인 얘기합니다. 중국,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은 뭐 중국 여행이 자유롭지 않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중국에 여행 가보면 한국인들은 금방 뭐 부채 같은 거, 그 다음에 인형 같은 장난감들을 금방 돈을 주고 금방 삽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지금 20위안 준 것이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이 5위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나 이 물건을 살 때는 흥정이나 거래하는 데 기술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입니다. 달인이죠. 우리나라하고 한미 방위비 협상할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한국이 이 속내를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복지 자본주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복지 자본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놀고 먹게 해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라 하는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그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에서 오늘은 아주 그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한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와 존 메이나드 케인즈와 프레드리 하이에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주차 강의는 복지 자본주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8주차 강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